관찰하고 그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관찰을 조금 대충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그래서 콘티 모작도 그렇고 페이지 모작도 저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아 그죠. 기세를 몰아서 전권 다 하시면 진짜 너덜너덜해집니다. 아 청노리스님의 고민이네요. 제가 만화를 잘 그리고 싶어서 한동안 모작하다가 창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막막해서 안 그려집니다. 크크. 원하는 포즈를 원하는 구도로 그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궁금한 건 배경과 캐릭터를 360도 모든 방향에서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즈 자료 놓고 여러 방향 돌려서 그려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무조건 많이 그려봐야 할까요? 요즘 고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작은 되는데 창작이 안 됩니다. 요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만화책을 모작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만화책 모작을 어느 정도로 모작을 해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 모작을 좀 많이 했었는데 모작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아마 제가 영상에서도 꼭 한번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만화 모작이라고 하면 대체로는 어느 정도 형태선까지 그린 그런 형태의 모작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그 와야마야마의 그 여학교의 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만화책이. 근데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던 마침 페이지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모작을 해본다. 그러면 손이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제가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료 띄워놓지 못하고 그냥 그리는데 참고로 일본 만화이기 때문에 시선 방향이 여기서 시작해서 딱딱딱딱 다시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와서 이렇게 흐름 따라서 가는 이제 요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만화책 모작도 저는 분류를 크게 3개를 하거든요. 그 청노리스님이 하셨던 만화 모작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그거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공부를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콘티 모작이에요. 이제 요게 콘티 모작. 그리고 2번은 그냥 모작. 페이지 모작. 그 다음에 3번은 이 작가의 모든 펜터치까지 정말 다 샅샅이 정말 모든 이 작가의 결 하나하나 다 훔치겠다는 느낌으로 정말 모든 펜선을 다 똑같이 그린 거. 이를테면 작가들 중에 외곽선은 뭐 이를테면 외곽선 굵기는 뭐 이 정도로 느낌으로 그리는데 안에 내부선은 예를 들면 결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려서 그린다든지 그러면 이 약간의 터치 다른 것까지 모두 다 살려서 그리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모작이라고 했을 때 그냥 페이지 모작. 저는 요거는 그냥 페이지 모작이라고 부르고 정말 펜터치까지 그대로 살려서 원본과 똑같이 모작하는 거. 원본 모작.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청노리스님이 하시는 게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 3페이지 정도 이번 방식으로 하다가 그러면 지금 청노리스님이 이번처럼 그 페이지 모작을 해보신 게 몇 장 정도 해보신 거예요? 와 만화책 한 권이요? 야, 그러면 약간 답답하실만 하네요. 그 한 권 모작 그러면 어떤 걸로 하신 거예요? 청노리스님 슬램덩크를 하셨어요. 경기 중일 때 사람 많이 나오는 거 제외하고 했는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싶은 만화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만화예요. 근데 청노리스님 제가 좀 한 권을 이렇게 완성을 하신 입장에서 약간 슬픈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지금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뭐냐면 저는 만약에 일상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포츠물을 그리는 게 모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상물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판타지물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액션물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난 일상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청노리스님이 그리신 거는 스포츠물이잖아요. 모작을 해보신 게. 근데 사실 청노리스님이 가고 싶은 거는 일상적이고 되게 현실적인 만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연출의 방법과 스타일들이 일상물에서 다루는 연출하고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일상물이 좀 잘 녹아난 이제 여학교의 별이라는 것도 일상물이고요. 요츠바랑
요거 아시는 분들 계시려나? 요츠바랑이라고 머리 그 주인공이 앞머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머리가 4개로 묶은 것처럼 민트색 머리를 한 친구가 있는데 눈이 엄청 큰 헤헷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있는데 요츠바랑이라는 만화가 있고 뭐 여학교의 별이라고 있고 뭐 이 외에도 아마 여러 일상물이 있을 거예요, 만화가. 근데 일상물을 하고 스포츠물만 하고만 둘만 놓고 봤을 때도 조금 더 앵글이 더 다양하게 나오는 거는 스포츠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액팅이 있다, 그러니까 액션감이 있다, 뭐 봤을 때 스피드가 느껴진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는 아이 레벨에서는 많이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아이 레벨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사물이든 뭐든 그냥 눈높이로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요 정도 느낌은 우리가 아이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앵글이다 그러면 이런 하이앵글을 잡아줄 수 있겠죠.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혹은 정말 더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하이앵글로 볼 수 있죠. 로우 앵글은 조금 더 아래에서 본, 과도하게 아래에서 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것도 이제 로우 앵글이 되겠죠. 뭐든지 다 그렇지만 당연히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더 좋고, 그리고 기왕이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에너지가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좀 타이트하게 조여서 가졌을 때 얻어가는 게 많잖아요. 액션물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액션이 더 강렬하게 보일 수 있게끔 아이 레벨보다는 조금은 더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의 비중이 좀 더 높고, 좀 잔잔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액팅이 센 이제 그런 비중이 좀 높아요. 한 건 떼고 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지? 하고 되게 막막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막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작을 했던 게 아무래도 스포츠물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써먹어야지 하고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지만 뭐 우리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죠? 시간이 아직 남았고 할 수 있는 공부들은 더 많으니까 이 다음에 모작을 공부를 해보신다면 일상물 위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 2번 정도의 페이지 모작은 많이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페이지 모작 말고 요 콘티 모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출의 호흡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연출 짜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많이 해보라고 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이거거든요. 크로키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약간 내성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구나 하고 관찰하고 그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관찰을 조금 대충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그래서 콘티 모작도 그렇고 페이지 모작도 저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죠. 기세를 몰아서 전권 다 하시면 진짜 너덜너덜해집니다. 이게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느는 게 느껴져야 이걸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조금은 긴 템포로, 그리고 조금 더 짧은 템포로 뭘 좀 이렇게 달성해가면 좋을지를 좀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작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연출을 조금 더 다듬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약간 변형을 넣는 거예요. 대신에 이 변형의 퍼센테이지는 본인이 정해놓고 시작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70%는 무조건 원본대로, 대신에 30%는 변형을 하겠다 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성이 생기는 만큼 고민할 지점이 많아지거든요. 대신에 이거를 하나를 그리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뇌를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한 컷 정도는 분명히 내 기억에 남고 뇌리에 남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써먹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미술학원으로 바꿔볼게요. 시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막 그리면서 여기서 혼자 생각으로 애들이 잘 보고 있나? 여기 화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 투시 공간은 하이앵글이고 2점 투시인 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티 모작을 하는데 그대로 콘티 모작을 하는 게 아니라 원본 한 70% 가져오고 30% 정도는 변형한다. 이렇게 조금은 다르게, 대신에 모든 것을 새로 다 창작을 하는 것처럼 난이도를 빡 높이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살짝은 낮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작을 해보는 게 연습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창작으로 넘어가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책 내고 나서 한동안 너무 이렇게 나태해져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무한정 계속 작품을 하나 해야지, 계속 공부라는 명목하에
약간 이제 낙서하고 조금 이렇게 좀 끼적끼적했다가 막 콘티 짰다가 별로여서 덮었다가 막 이거를 한 달을 반복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학원에 스승의 날에 한번 왔었어요. 아, 쌤 이게 마감이 없으니까 자꾸 무한정 늘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웹툰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서로 정한 게 있어요. 우리 카톡을 만들자. 카톡을 만들어서 서로 한 주 보고를 하자. 그렇게 정했거든요. 매주 어디까지 완성됐음. 그리고 이제 그림 과정에 뭐 캡처본이라든지 저는 이제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수작업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서로 이제 핑퐁핑퐁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한 달 동안 지지부진 하던 게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뭐 분야는 다르지만 하면서 좋은 자극도 많이 받아요. 열심히 또 하는 친구라. 그래서 청노리스님도 가능하면 그냥 몇 페이지 완성해야지라고만 정하시기보다는 마감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친구나 뭐 지인이나 혹은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으로 같이 뭐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같이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관계를 하나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일단 추구하는 장르에 맞는 만화 모작을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본 70%, 창작 30%로 모작을 공부한다.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캐릭터나 배경이 꼭 변화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감을 정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을 만들기.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창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이 있으면 확실히 서로 자극도 되고 좋아요. 그쵸, 맞아요. 그 술꾼님 지금 하신 것처럼 스터디 모임이 있으면 서로 피드백 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이게 혼자 싸우면 되게 막막하고 내가 처질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 마음에 속으면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되게 내 마음은 난 되게 지친 것 같고 난 되게 힘드니까 좀 지속하기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막상 해보면 할만해요. 막상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어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 친구 아니어도 되고 스터디 모임 괜찮아요. 아까 술꾼님 얘기하신 것처럼 스터디 모임 꼭 나한테 맞는 그런 모임 찾는 것도 당연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청노리스님이 그런 모임을 만약에 바라고 되게 간절하게 원한다면 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또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